오늘도 왔는가? 몸이 아프거나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면 전적으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관계자를 믿고 내 몸을 맡기게 되지. 오늘은 그 병원 근무자에 관한 이야기야. 2016년 9월 2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일어난 일이야. 오구치 병원에서 88세의 남성 환자가 사망했어. 사망자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저 노쇠사로 처리될 뻔했지만 유가족의 강력한 이의제기로 인해 시신을 부검했어. 그런데 사망자의 사인은 노쇠가 아니라 의료용 소독제에 사용하는 계면활성제 유입으로 인한 중독사였어. 이를 이상하게 여긴 요코하마 경찰의 조사 결과 사망자가 죽기 직전까지 사용하던 링거에서 계면활성제 성분이 발견되었어. 처음에는 우발적으로 계면활성제 성분이 링거에 혼입된 단순 의료사고처럼 보였지. 이 병원에서는 환자들의 일일분 링거를 책상 위나 세면대 등지에 보관하고 있었고, 계면활성제는 의료 현장에서 소독제나 의료기구 세정용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병원 내에 보관 중인 링거의 계면활성제를 혼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들어갔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85개의 병상을 갖춘 해당 병원에서 지난 7월에서 9월까지 2개월 동안 같은 4층에서 입원 환자 48명이 사망했어. 병원 원장의 증언으로는 특히 토요일에 사망자가 많았다고 해. 원장은 고령의 중증 환자가 많이 입원해 있는 병원의 특성상 사망자가 많다고 생각했고, 문제의 계면활성제 성분이 검출된 링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어. 그리고 외부에서 링거의 계면활성제를 주사기로 주입한 흔적이 남아있었어. 병원에 보관된 위사용 링커 신개 중 10개의 고무마개를 봉인한 테이프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전문 지식을 가진 인물이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주사바늘 같은 물체로 해당 부분을 찔러 교묘하게 훼손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어. 2016년 7월 5일 요코하마 감사과에 오구치 병원의 간호사용 앞치마가 찢어졌다. 환자 진료 기록부가 사라졌다. 는 내용의 메일이 도착했고, 8월 12일에는 메일을 보낸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또다시 감사과로 병원 직원이 표백제 같은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수를 마시고 입술이 문드러졌다. 는 내용의 메일을 보냈어. 요코하마시 당국은 9월 2일에 실시된 정기 현장 조사에서 병원 관계자로부터 구두로 사실 여부를 확인했고, 병원 측에서는 메일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이물질이 혼입된 음료수를 마셨다는 직원의 상태는 파악되지 않았어. 사건이 발생한 이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별다른 진전 없이 이대로 미제 사건이 되는 게 아닌가 싶었지만, 약 2년이 흐른 뒤인 2018년 7월 7일 범인이 체포됐어.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31세 쿠보키 아유미. 쿠보키는 자기 스스로 20여 명에게 범행을 저질렀어요. 라고 진술했어. 어쩌면 희생자 숫자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이었고, 쿠보키의 범행 동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 내가 근무하고 있는 동안 환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설명하는 것이 귀찮아서요. 그래서 환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닐 때 사망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어. 쿠보키가 근무하던 병원 4층은 환자들이 거의 오늘 내일 하는 곳인 종말기 의료를 행하는 병동이었기 때문에 평소 사망자가 빈번히 발생해서 의심을 덜 산 것도 있었어. 병원이라는 곳에서 누군가가 살해를 목적으로 독극물을 혼입했을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고, 이 어이없는 범행 동기를 두고 일본 언론에서는 쿠보키를 배기의 살인귀라며 대대적으로 비판하는 보도를 내보냈고, 사건 이후 요코하마 시내의 약 90%가량의 병원에 CCTV가 설치됐어. 쿠보키는 2018년 12월 7일 기소됐는데 본인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 3명의 살인 혐의와 소독액을 주사해 준비해놓은 5명치 링거액을 물증으로 한 살인 예비 혐의만을 재판에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해.
독살인지 알아내려면 사망한 사람의 혈액을 전용 분석 장치에 돌려 의심되는 약물이 혈액 중 어느 정도 농도에 달했는지, 과거에 보고된 치사량에 달했는지, 사인이 될 수 있는지를 진단할 필요가 있고, 사망자를 부검하지 않으면 약물 투여가 사인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 진단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이미 사망진단서가 수리되어 시신이 화장됐다면 사망자의 혈액, 살인사건의 증거는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돼. 중독사였지만 그냥 병사로 처리되고만 피해자들의 여부를 알 길이 없어진 거야. 결국 2021년 11월 8일 요코하마 지방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정말이지 세상에 미친놈은 굉장히 많고 어마어마해. 세상에 있는 괴상한 이야기 듣고 싶으면 괴담포차로 오거라. 고운 마음씨를 가진 그대들, 구독하고 가지 않으련?